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무더운 금요일인데요.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오늘도 강남역 10번 출구는 무고하게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운 좋게 살아남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강남역을 찾은 한 여성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공감과 동질감, 분노, 복잡한 감정들이 추모의 현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 3부에서 사건의 발단부터 전국적인 추모 열기에 대한 진단까지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새누리당 이해훈 당선인 만나봅니다. 비대위 혁신이 파행 사태 이후 해법을 찾고자 오늘 당내 중진 의원들이 모였는데요. 그 해법으로 혁신형 비대위가 거론이 됐습니다. 이해훈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상시청문회법, 정치권의 새로운 태풍으로 떠올랐습니다. 허를 찔린 청와대와 여당은 행정부 마비법이라며 뒤늦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야권은 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재개정 요구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학 박사인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 상임위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제2의 국회법 파동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벌써 나오는데요. 왜 이러는 건가요? 네, 일단 어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까지 청문회를 열면 굉장히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 특위를 구성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네. 해당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의 동의만 있으면 특정 안건에 대해서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 제도에 서브커미티라 그래서 소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외신 뉴스를 보면은 상시적으로 미국은 그 청문회를 열지 않습니까? 열리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청문회 하면 특정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형 이런 게 굉장히 뇌리에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이 정쟁의 발목을 잡아서 행정부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아하. 되면 사실은 365일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무슨 소리냐라고 해서 그 어제 법안 통과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요. 남용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은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네. 자, 여당이 이번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이 법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겠죠? 사실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진석 엄밀하게 말하면 당선자입니다. 그렇죠. 19대 국회의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유권 해석으로 5월 30일부터 20대 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표결할 수 있는 신분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원내 지도부가 사실상 새누리당엔 지금 공백인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에 또 당내 집안 싸움 때문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이 법안에 대해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몰랐고 뒤늦게 어제 아침에 이 부결명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 의원들이 사실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성을. 네. 표결이 사실은 수많은 법을 표결할 때 해당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안이 있으면 잘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결국은 찬성을 했는데 찬성을 하고 나니까 이런 여파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당에서 재개정하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 지도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또 몇몇 의원들 찬성표를 던졌다면서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국민들로서는 좀 이 여당 내부의 아이러니인데 네. 일단 재적위원 어제 본회의장에 이 법안 통과할 때 있었던 국회의원이 222명이었습니다. 네. 이 가운데 117명이 찬성을 했고요. 반대가 79명, 기권 26명이었는데 이 공교롭게도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유승민, 네. 강길부, 인천의 안상수 그리고 밀양에서 이번에 낙선한 조혜진 의원 네네네. 이런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친박계 내부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당에 대한 어떤 자회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보복 네.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표결로 봐서 나중에 그 복당할 때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벌써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어제 김우성 전 대표 이런 사람들이 뒤에 앉아서 한숨 어린 목소리를 했죠. 네. 반대라고 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청와대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반응을 보면은 이거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행정부 마비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행부 마비법이다. 또 국정 마비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조간 신문부터 나오고 있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게 아까 우리가 국회법, 제2의 국회법 파동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럼 제1, 첫 번째 국회법 파동이 바로 이 국회법 개정안 안에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권고를 담아서 이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에 이르게 됐던 거 아닙니까? 이게 딱 작년 요맘때입니다. 네, 작년 정말 5월 데자뷰 달에 같으네요.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이제 네. 국회법 파동은 16대 때도 굉장히 치열했고 늘 네. 이게 첨예하게 이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라는 네. 이제 일부 개정안들인데 이 부분에 좀 결이 조금 다른 게요. 네. 이거 이제 쉽게 말해서 지난해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딜레마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는 당장 아직까지는 19대 회기가 남아 있어요. 본회의를 열어서 한다라고 해도 이거는 개정안 원안을 재의결하면은 기준선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 19대 말이지만 292명인데 이 가운데 195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5월 30일이 되면 이게 다 자동 폐기됩니다. 쉽게 말해서 네. 휴지통으로 법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그러면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4.13 총선 민의가 어떻게 표출됐습니까? 이 여당인 새누리당이 다 합쳐서 122. 그렇죠.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국민의당이 한 38석 네. 해서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여당이 요구하는 일부 개정안이나 이게 안 받아들여져. 여기에 지금 여권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실제 이렇게 돼서 표결이 만약에 다시 거부권을 해서 국회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네. 다시 이 거부권에 대한 법안이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른바 우리가 걱정하는 대통령의 레임덕이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는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 지금 당장은 이게 사실상 국회 운영의 묘거든요. 네네. 우리가 관습적으로 해서 이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사실 외국에는 이게 이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제도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네네. 이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우리가 민의에 의해 선발된 국회의원들의 그 어떤 그 수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네. 남용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 법안을 사실상 상정했던 정유화 국회의장은 네. 왜 자꾸 인사청문회라 그러냐. 이것이 정책청문회다. 네네. 이런 부분에서 국회를 믿어라. 그리고 이것 과도하게 행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상권분립이 위배된다. 이런 네. 식의 이제 오늘 아침에도 반응들이 기자들한테 나왔군요.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자, 아주 아까 이게 놀랍네요. 왜냐하면 무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했다. 이게 이 국회의원의 여당 국회의원 측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대 며칠 남았고요. 30일이면 네. 20대 국회가 개원합니다만 지도부 공백이 문제겠죠. 네. 그 새누리당이 오늘 당 위기 타개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 오전에 중진 연석회의 열었는데요. 자 궁금한 게 좀 뾰족한 해법이 나왔습니까? 결국은 이제 무게는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가 약간 항의성 차원에서 그 지역구인 공주에 하루 칩거해가지고 맞습니다. 어제 네. 오에 올라왔는데 결국은 다시 보듬어 보자라고 했는데 말은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하자. 제목은 좋죠. 네. 그런데 이 안에 콘텐츠를 뭐를 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위원회 구성을 누구로 하느냐라는데 이 결정권을 다시 정 원내대표한테 넘겼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서도 본인한테 겸임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생겼죠.
본인이 원내대표단 발표했을 때는 친박계 일색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김광림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비박계가 이른바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른바 혁신위원장 인선했을 때는 김용태 의원 뭐 이런 사람 또 친박계가 왜 비박계를 뽑았냐라고 했어요. 지금 굉장히 담장 위에 외주를 타는 모양새가 됐죠. 정지석 원내대표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게 굉장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외부에 좀 참신한 인물을 좀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오자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게 총론입니다. 그런데 강론을 사실 여기서 구체적인 인사를 거론하기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그중에 한 분이었던 국무조정실장을 했던 지금 아주대 김동연 총장 같은 게 사실 내부적으로 접촉을 했다는데 본인이 싫다,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내부 강론으로 들어가면 새누리당 사태가 굉장히 복잡다기하고 그런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뭡니까 이해운 당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빼라라고 하는데 이 정지석 원내대표가 못 뺀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한정된 국회의원 자원으로서 새로운 인물을 찾겠다는 게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으네요. 잠시 후에 또 이 새누리당 이해훈 당선인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